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3월과 함께 신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설레임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약간의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길에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가다 보면 그 길은 희망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교육청 진로교육원에서 진학지원부장으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김웅현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종인사이드 함께하시는 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교육청 진로교육원에서 진학 지원하고 있는 교육연구관 김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진로교육원 오래 기다렸었거든요. 네. 오며 가며 보면서 언제 완성이 되나 벌써 개원을 한 지 시간이 좀 됐어요. 네, 몇 개월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23년도에 음. 행복청으로부터 건물 인수 받아서 네. 저희 한 6개월 동안 11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만드느라고 애썼습니다. 이제 곧 3월부터는 네. 학생들이 와서 그 체험 시설에서 진로 체험하고 막 복도에서 뛰어놀고 이러고 있을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이 진로교육원에서 아무래도 진로 관련된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네. 곳인가요? 지금 한 11개 체험 시설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네. 뭐 다 소개시켜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학생들이 시범 운영을 했더니 뭐 의과학실, 탐사보도실, 미디어 창작실 그리고 우주천문실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네. 근데 단순히 와서 그냥 이야기하고 체험하고 가는 게 아니라 3시간 동안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참여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의과학실에서 1시간은 기초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AR, VR을 활용한 가상 로봇 수술 체험 같은 걸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의료 윤리 이런 것들 공부하고 보고서가 하나가 끝나고 이제 체험이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심화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네. 식으로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네. 우리 뭐 근처에서 접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맛배기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심도 있게 좀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진학지원부, 진학지원부장이세요. 네네. 이건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참 부담스러운 업무인데요. 네네. 진로와 진학은 당연히 구분될 수는 없지만 네네. 그 진로 교육의 성과가 고등학교에 와서는 그 중에 또 이제 진학을 꿈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취업을 꿈꾸는 아이도 있고 또 잠깐 쉬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중에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에게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부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고민되고 있는 건 우리도 양적 지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꼭 입시 결과를 가지고 뭐 서울대 몇 명, 연대 몇 명, 고대 몇 명, 의대 몇 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 논리에 사실 좀 전 조악하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 좀 분연히 싸워가면서 대신에 과정과 결과가 다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그게 교육청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저희 진학지원부는 어쩌면 그 욕심일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평가들은 결과만 가지고 그냥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인 거죠. 네. 교육청에 있다는 건 그 결과와 또 그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에 대해 끝까지 지원을 하고 무엇보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부서보다 진학에 대한 책임이 좀 있어서 네. 좀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지금까지 진학 업무를 이렇게 단독 팀으로 구성된 게 개청 이래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그전에는 네. 진로 진학에 한 명 혹은 수능 담당을 같이 하거나 이랬는데 올해는 아예 팀이 만들어졌고 그 팀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경험을 1년 했고요. 이제 올해는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진로와 진학이 굉장히 진심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올 한 해 또 더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렇다면 2023년 작년의 성과도 어떻게든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성과다 그러면 우선 가장 큰 건 진로교육원의
개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들어와서 진로 체험을 할 때 훨씬 더 타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자면 과학 같은 걸 좀 경험하기 위해 대전 지역을 많이 좀 저희 아이들이 지금까지 많이 갔었는데 네.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물론 대전에 있는 인프라 당연히 활용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를 주요 거점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진로와 진학에 대한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직속 기관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대로 더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중에 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저희들이 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작년에도 입시가 있었고 이제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이 됐지만 그 흔히 말하는 입시 컨설팅 이런 네네. 얘기들 이제 사설을 네네네. 많이 이용하셨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 공교육에서 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커버가 된다고 하면 네네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네. 꼭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가 이번에 입학 사정관 출신의 네. 대입 지원관을 한 분 교육청에 직접 모셔서 네. 저희 팀 자리에 이제 앉게 되세요. 3월 4일 날 최종 발표가 났고요. 벌써 5분이나 되는 분들이 지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을 직접 하셨고 각 교육청에서 이런 지원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선발이 되실 건데 그럼 이분들은 직접 학생들과 학부모님을 상담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 입학 사정관 출신이다 보면 확실히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진학에 대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더 설득력 있게 들으실 거고 그렇죠. 그럴 때 학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진학에 신경을 쓸 수 있는지 사실 좀 꿈을 꾸자면 학교가 진학에만 매몰되진 말아야 하지만 진로와 학력과 진학의 중심 학교로서 고등학교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입 지원관이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이제 사설교육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컨설팅도 물론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 제대로도 검증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보장될 겁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는 소식입니다. 우리 김웅현 부장님께서는 수원에서 처음 교사 생활을 하셨어요. 어떤 수업을 가르치셨나요? 네, 저 2000년에 발령받은 밀레니엄 교사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풋풋했습니다. 네네. 저는 그리고 사회를 가르칩니다. 네네. 예, 당연히 사회를 가르친다는 건 민주 시민을 기르는 거고 또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고요. 첫 발령 받은 다음에는 아이들하고 그 각종 이벤트를 하면서 네. 뭐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남교사랑 이 남교사여서 정동진도 가고 에리라고 지리산도 가고 오. 이런 추억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행복했던 건 저희 반에 3명의 장애 학생들이 있는 통합학급이었습니다. 네네. 그 통합학급 아이들하고 1년을 너무 행복하게 지냈고 아이들도 그 속에서 또 공동체 그리고 힘든 아이들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배움 이런 네. 것들이 1년 동안 있어서 그때 교사로서 제대로 한번 힘차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은 사실 학급이 통합학급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엔 사실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사실 네. 이 얘기하면 한두 시간 더 얘기했는데요. 네네. 제 첫 번째 학교에 들어갈 때가 3월 2일이었을 거잖아요. 네. 교장 선생님께서 꽃다발을 들고 앞에 교문 앞에 서 계셨어요. 네. 너무 감사했는데 바로 그 옆에는 통합학급을 반대한다는 학부모님들의 시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수원에 있는 어느 지역의 학교였고 이제 만 3년이 되는 이제 고 1, 2, 3이 완성이 되는 학교였는데 3년 만에 통합학급을 이제 인가를 받은 거죠. 네. 동네 분들이 반대를 하는 시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한 분은 꽃다발을 주고 있고 한 분은 피켓 시위를 듣는데 통합학급을 반대한대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또 우리 반은 당연히 통합학급 반이었고요. 네. 너무나 그 어떻게 보면 그 교육과 비교육이 그렇죠. 이게 점철되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1년 동안 아이들과의 삶은 그 부모님들의 그 조악한 피켓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했습니다. 네, 너무 어른의 시선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경험에서 교사로서도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교사 생활에 그 보람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사실 특이한 학부모를 만난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네, 어떤 학부모였을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한테는 세 번째 학교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 학교가 흔히 말하는 시장통의 한가운데 있는
그 형편이 좀 많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요. 새벽에 술을 마시고 이제 칼을 들고 들어온 학부가 있었어요. 세상에. 네. 네. 많았었어요. 근데 꼭뭐 이렇게 시칼은 아니고 이렇게 과도 같은 칼을 들고 와서 약간 과시용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였는데 네. 아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당연히 집에서 만나야 할 아들을 학교 와서 찾는다는 말은 당연히 만나게 하면 안 되는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렇겠네요.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붙잡아 놓고 학생부실에서 이제 한참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술이 깨잖아요. 네. 눈을 보면 저 사람이 술이 깼구나라고 느껴지는데 네네. 술 취한 척을 하시는 거예요. 아드님이 보기 전에 가셔야 된다라고 하고 술을 깨지 않은 척하면서 어쨌든 해서 나갔어요. 네. 근데 그 중학교 아이들은 동네에서 오니까 누구 아빠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친구들이 얘기한 거지. 니네 아빠가 생패 불었다. 아마도 뭐 그런 일이 몇 번 또 있었겠죠. 집이든 네. 어디든요. 그 아이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교문 밖을 뛰어나가는 걸 제가 이제 그 아버지가 가나 안 가나를 보고 나왔다가 복도에서 보고 네. 저도 이제 뛰어나갔죠. 그 아이 누군지 아니까요. 뒤에 가서 이제 끌어안았어요. 나가면 안 된다고. 네. 막 아이는 울고 있고 저도 사실 좀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학교 아이가 얼마나 그 비참할까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이런 네. 걸 했으니까요. 근데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잠깐 그 앞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빨리 집을 떠나고 싶다. 늘 반복적인 일이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이에게 인천 해사고를 추천해 줬어요. 중3이었거든요. 네. 그 학교는 남학교이고 기숙학교입니다. 그리고 나오면 그 부사관을 하는 네. 해군이나 이런 데서 배를 타는 건데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다음 해에 왔는데 제복을 입고 와요. 와. 딱 보면 이제 말하지 않으면 군인 같이 생겼어요. 딱 그 제복을 입고 오는데 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선은 집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네. 안전한 공간에 있는 것 하나. 남자들끼리 모여서 축구하고 샤워장 가서 땀 딱 씻고 나오면 그렇게 자기가 멋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도 멋지고요. 그 아이의 삶에 영향을 줬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기억에 남는 제자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교육 행정가로도 변신을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어찌 보면 모든 교사들은 네. 그 아이들의 그 아이들과의 추억, 경험 때문에 그거 먹고 산다고 저는 생각을 그럴 것 하는데요. 같아요. 예. 어찌 보면 아주 최악의 안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건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들이죠. 네. 당시 저는 학생부장이었고 아이는 운동을 하던 아이였는데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와 가정폭력으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요. 네. 그때 학생부장을 하고 있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의 친구들을 조문을 가게 해야 되는 건지 가지 말아가야 해야 되는 건지조차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 판단을 어떻게 되는 남아 있는 건지.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 건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교육청의 그 SOS 지원단이 딱 오더라고요. 네. 그 아이들 친구들을 어떻게 조문을 하는지, 왜 조문을 해야 되는지, 너희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더 중요한 건 이제 흔히 말하는 모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 모습부터 2달 동안에는 그 아이들을 집중 관리하고 그 반은 1달 동안 관리를 또 하고 또 그 학년은 2주 동안 그리고 그 2주 동안에는 선생님들도 같이 이렇게 흔히 말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도 알려주고 네. 다 해주는 거예요. 물론 브로커가 붙어서 막 이상한 일들도 벌어졌어요. 어른들의 일들. 근데 우리는 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 교육청의 SOS 지원단이 와서 제대로 해주는 걸 보면서 교육청이 필요하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좀 교육청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잘 모르는 게 많죠. 굳이 예. 관련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진짜 필요한 기관들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알았고요. 그때 나도 한번 전문직에서 이런 거 한번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라는 큰 일이 있었고 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도 이제 전문직에 가서 학교 한번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살아오신 얘기를 다 들어보면 교사로서도 너무 멋진 선생님이셨을 것 같고 또 행정가로서도 어떤 꿈을 갖고 하시는 게 굉장히 멋지게 느껴지는데요. 고맙습니다. 김웅현 부장님께서는 어느 게 더 만족스러운 삶이세요? 당연히 교사로서의 삶이 훨씬 더 그래요? 행복했고요. 네. 당연히 저는 이제 네네. 조금 있으면 다시 세종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될 겁니다. 네. 그게 관리자로 흔히 말하는 교감 교장으로 가더라도 네. 당연히 저도 동아리 하나를 맡아서 운영하고 싶고 수업도 좀 해보고 싶고요. 아마 선생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 인근에 있는 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네. 유난 떤다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네. 수업하는 거 하고 싶고요. 네. 저 지금도 공동교육과정 강사도 하고 뭐 대학에 강의도 가고 또 아이들하고 지금 세종의 아이들하고도 수업도 같이 하거든요. 네네. 예, 당연히 교사로서 다시 또 돌아갈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육 행정가로서 일하시면서 좀 어떤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너무 많고요. 네. 예, 너무 많은데 음. 그 중에 내년에 개교하는 캠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캠퍼스 고등학교. 예. 너무 궁금해요. 네. 네. 학부모님들 너무 관심 있으시고 또 네. 지금 중3 부모님들은 내년에 캠퍼스 고등학교 학생들로 고2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고민도 하잖아요. 국내 지금 최초로 네, 맞습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예, 원래는 그 훈민, 정음, 창제 이렇게 네네. 해서 인문사회, 자연, 그다음에 예체능 요게 세 개의 학교를 같이 묶어서 개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네. 이게 법적으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이런 사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는 단일교가 개교를 하는 거지 이렇게 연합교는 없는 거예요. 네.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의 한계도 점점 여기에 있어서 음. 이후에는 좀 이런 거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단일교로 개교를 하되 이 세 개의 과정을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요. 세 개의 과정이지만 실제로는 12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훈민 과정은 인문사회잖아요. 인문학, 그다음에 외국어, 사회과학, 경제경영 네. 요 네 개가 그 과정 안에 또 있습니다. 자연과학, 공학, 정보, 의생명 이렇게 또 과학 네 개가 또 중증은 또 있고요. 세분화되는군요. 예. 그다음에 음악, 미술, 체육, 공연, 영상에서 또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는 3개, 작게는 12개까지 그렇네요. 다양한 과정들을 학생들이 해서 고교학점제에 맞춰 자기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벽은 다 넘나들 수 있게 네. 만드는 게 가장 큰 그 학교의 장점인데요. 제가 제일 애쓰고 좋은 건 워낙 좋은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인데 그 중에서 체육 중점 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세종에 체육 중점 과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체육 중고도 아직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세종에서 체육을 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한 학년만 고3을 기준으로 해도 한 150명 정도가 나와요. 네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 가서 운동을 할까요? 자기 학교에서 운동하지만 정규 트랙이 있는 8트랙의 정규 트랙이 있는 데는 대전 가서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 대전 안 가고 세종에 있는 캠퍼스 고등학교 그 운동장에서 네. 정규 8트랙을 시험 대원과 똑같은 데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체육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제대로 자기 진로를 찾고 그러니까 진로교육원에서 체험한다고 진로를 다 찾는 거 아니고 그렇죠. 수업에서 공간에서 다 찾는 거잖아요. 저는 체육 중점 과정을 이 캠고에서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미술도 나머지 과학도 또 인문도 사회도 제대로 운영해서 근데 또 캠고만 잘 되면 안 됩니다. 네. 모든 학교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교육 과정의 허브 역할을 또 거기서 담당하게 될 겁니다. 이럴 만큼 캠고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더 많이 진로 진학 쪽에서도 같이 좀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진로 지원부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어렵지만 또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굉장히 또 보람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웅영 부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좀 닮고 싶은 어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은 어떤 일반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네, 네. 그 뭐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던 다문화 학생이던 여러 학생들이 또 고민일 수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모두 아우르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보여서 굉장히 좀 든든하고요. 좀 응원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그 상담 역할을 되게 잘해줬대요. 네. 그러니까 고3 때는 되게 이제 고등학교 때 힘들잖아요. 막 이제 진로에 대한 거, 진학에 대한 거 그러면 저랑 얘기하고 나면 되게 힐링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저는 전혀 그런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무던히 그냥 삶인데 그런 고민을 들으면 이제 감정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너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주고 자기는 되게 행복했다.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그 얘기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똘끼는 있었으나 친구들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로 예,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사 하겠다고 사범대 간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되게 잘했다라고. 예. 사실 아까도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그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길을 갈 때에는 항상 설렘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게 바른 정보, 즉 지도와 같은 정보와 함께 걸어가줄 동행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진학은 혹은 우리 세종교육청은 이 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학 정보에 대한 소외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올해는 의대 정원 충원 때문에 사실 의대 정원이 충원되는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진학의 예측 가능성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혼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바른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 지금까지 하던 각종 사업들과 프로그램들을 내실 있게 더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든든하게 걸어줄 동행자가 필요한데요. 1차적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든든한 동행자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진학 역량이 더더욱 갖춰줘야 되는 게 맞고요. 많이 성장했으나 이제는 전문 상담, 특별 상담, 이때 특별 상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전문 상담은 의치한 약수 또 상위권 다 필요한 상담들입니다. 네. 이것들을 더 고도화하는 역할을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역량을 키워드리는 것 그리고 학교가 진학의 중심이 되어서 진학의 어떤 흐름들을 잘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 교육청은 그것을 지원하는 것 그러면 교육청도 또 든든한 동행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는 사실 저희는 이런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진학부가 처음 만들어져서 확장 진학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고 올해는 책임 진학이다. 끝까지 그런 부분들을 책임을 다하겠고요. 이만큼 그 사실 3월 1일부터 2월 28일, 29일까지 1년이 늘 입시가 진행되는 겁니다. 네. 그거를 끝까지 과정과 결과를 챙겨가면서 끝까지 책임져 준다라는 마음으로 또 끝까지 지원해주고 끝까지 응원해주고 동행해준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프로그램 하나하나 사업 하나하나를 마음을 다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아직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지 못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진로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진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둡고 막막해도 너무 걱정 안 했으면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막막해도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도 힘들다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노래 가사처럼 걸어가다 보면 다 됩니다. 때로는 현실에 수긍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대가 더 멋진 겁니다. 내일이면 이제 고3이 된 우리 친구들 제 둘째 아이 해강이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고3들에게 응원의 노래를 보냅니다. 네, 너무나 큰 응원이 될 것 같고요. 우리 학부모 또 학생 곁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 또 김웅현 부장님께서 계시다는 게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의 행복 많은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진로교육원의 진로지원부장을 맡고 계시는 김웅현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다 같이 성장하는 세종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새학기 힘찬 출발을 내디딘 우리 학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세종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